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 경력 기간 중에 이제 좀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4개월, 3개월, 5개월 이 정도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넘어가면은 그건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근속 기간이 이제 달로 6개월 이내, 6, 7개월 한 이 정도로 이제 좀 끊겨서 있는 경력이 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이제 그런 기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걱정거리가 있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러 면접을 보러 오면 이제 저쪽 회사에서 이 사람은 좀 오래 안 다닐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제 고객사 중에 이제 약간 보수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 근속 기간이 1년 이하짜리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모든 회사가 짧은 근속 기간 있는 걸 다 싫어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짧은 근속 기간이 있다고 해서 갈 데가 없다거나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짧은 근속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다라는, 물어볼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저랑 이야기하실 때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좀 부정적으로 안 보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짧은 근속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이제 나은 성장의 기회를 이제 찾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몇 개월 안 다니고 퇴사를 하고 이제 이 회사를 면접을 보는 경우나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거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성장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는 직장인이라면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인간이라면 나한테 유리한 거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때 짧게 다녔냐? 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직무 개발이나 이제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포지션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고 고민한 결과 더 이제 적합한 기회를 나는 찾아서 움직인 거다. 이게 내 주장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어디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나는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신제품 마케팅 이쪽을 하고 싶은데 예전 회사에서는 개선 업무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근데 나는 그런 쪽을 되게 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래도 1년 이상은 좀 버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어디를 갔는데 아니고 내가 생각한 이 커리어 방향하고 안 맞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내가 생각한 방향과 맞는 포지션을 내가 찾거나 나한테 제안이 오면 그거를 트라이 해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진지하게 내 커리어와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직무와 잘 맞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은 근속 기간이 나오는 경우
보면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경영 환경이 이제 변한 거죠. 경영이 악화되거나 뭐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철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일도 하고 나름 성과도 냈었는데 이 회사가 변화하게 되면 변화함에 따라서 내 업무가 뭐 축소가 됐다거나 좀 심한 경우 아예 사업부 자체가 뭐 철수를 이런 경우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업 분야를 철수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내가 이제 물류센터, 신규 물류센터 구축과 이제 운영 최적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해서 그 회사를 갔는데 경기나 그 이제 관련 산업이 조금 악화되면서 뭐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 자체 프로젝트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뽑았던 많은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나는 다른 일을 찾았다. 이거는 뭐 약점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담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성장의 발전 기회 이런 거는 그래도 말을 상대방한테 설득하려는 그런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크게 그렇게 설득보다는 그냥 딱 있는 발생된 상황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경영기획 쪽 업무다 하고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기획 업무가 아니라 인사, 뭐 총무나 다른 쪽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분명히 이제 경영기획이나 이런 쪽 내 이제 커리어와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입사할 때랑 말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인 셈이 되는 거죠. 마케팅을 하러 갔는데 영업을 시킨다거나 그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 철수하고도 약간 비슷한 결이 되는 거죠. 나는 경영기획을 하고 싶은데 경영기획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맡은 업무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업무를 나한테 맡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경영기획 업무 쪽으로 계속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이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사업부 철수나 구조조정, 경영악화 그리고 면접 때와는 다른 직무를 배정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을 그 회사에 이제 뭐 전략 이런 쪽으로 해서 갔는데 조직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아예 전략 부서가 또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쪽 부서도 있고 이쪽 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신생 조직을 만들고 거기 수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일하면서도 이제 점점 권한은 넘어가게 되고 이쪽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짧은 근속이 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아픈 거나 이제 뭐 개인 사정이라고들 많이 쓰시는데 그 이력서상에 이제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쓰시는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뭐 회사가 좀 지방으로 내려간다거나 아예 지역을 바꾸는 경우, 가족 중에 누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와이프 분이 그 공기업에 좀 괜찮은 공기업에 다니시는데 본사를 이전하면서 남편분도 이제 주말 부부를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그냥 명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여길 다니고 나도 이 지역으로 와야 됐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나쁜 경우가 아니죠. 어차피 왔잖아요. 그리고 공기업 이런 데가 이직이 잦은 경우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 이제 와이프랑 어떻게 진짜 잘못돼서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에 계속 있을 테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회사를 잘 다닐 거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거잖아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사례를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가족 문제, 뭐 개인 문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누구 병간호 때문에 내가 내려갔을 수밖에 없었다. 뭐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어서 퇴사했다. 이러면 지금은 그게 해결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뭐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올 수 있다. 뭐가 됐건 상대방에게 이제 면접관이 됐건 뭐 헤드헌터가 됐건 인사팀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짧게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발생된 원인을 이제 다 해결을 했다. 나는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업무 관련된 연락도 계속 받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무 감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몇 달의 짧은 근속 기간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감정이나 내가 단순히 연봉이나 업무 조건 때문에 옮긴 게 아니라 내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한 신중한 결정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짧은 근속 기간을 가지도록 만든 원인을, 그 문제를 나는 이미 다 해결한 상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실무 감각은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확실한 상대방에게 그 자신의 메시지를 주시면 이렇게 짧은 근속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이미지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